안녕하세요. 내포 신도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포를 아는 형. 안녕하세요. 내포를 알아가는 형 문정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통합특별시 전환이 형성 예산 그리고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전 충남 통합 이야기가 나오면 우려 섞인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대전이 충남을 흡수하는 건 아니야? 충남이 손해보는 건 아니야? 반대 여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광주 전남이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닙니다. 이 모습이 대전 충남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은 대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흡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통합은 두 지역의 싸움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두 광역자치단체가 하나의 국가급 지방정부로 제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지역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문제가 한계에 봉착하고 충남 대전의 돌파구가 필요성이 모아져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전략적 결단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시가 된다고 해서 대전과 충남이 서로 조직이나 인력을 빼앗아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현재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보면 특별시 전환 과정에서 중앙정부 사무가 단계적으로 이양됩니다. 그렇다면 사무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무를 수행하려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시설과 예산도 함께 확대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전과 충남 모두 기존 공무원 조직과 시설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약 20 내지 30%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누구 것을 가져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에 있던 기능이 이양되면서 대전 충남에 증편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일부 지역에서 특별시 통합이 되면 신청사가 신설되니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유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소탄대실이라고 봅니다. 함께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는데 혼자 먹겠다고 싸우다가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현행 국민의힘 법안에는 기존 청사를 활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신청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특정 지역에 새로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 정치적 쟁점을 입법 단계에서 가능하면 피하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직과 인원 증가에 따라서 대전 충남 행정 거점의 추가 신설 소요는 분명히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신청사를 어느 지역에 유치하느냐 같은 근시안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하고 진짜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지점에서 통합된 특별시의 권한과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시는 대전과 충남이 내부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전 충남 특별시라는 하나의 광역정부가 수도권과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구도로 보입니다. 즉 특별시는 대전의 이해관계도 아니고 충남의 이해관계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수도권과의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 통합 논의에서 실질적인 저항은 법안 통과 이전이 아니라 오히려 법안 통과 이후 집행과 후속법령 개정 과정에서 수도권의 일부를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업, 인구, 재정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던 기존 구조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후속 법률 재개정 그리고 권한 확대 과정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저항과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론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대전 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발의했느냐가 아닙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국가균형 발전, 지방소멸 대응, 자치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국가과제입니다. 오히려 향후 민주당이나 정부 차원의 법안에서는 재정자원과 권한 이양의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최종안이 아니라 앞으로의 입법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기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그러한 구조가 법안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발의된 법안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비용 추계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발의된 국민의힘 법안은 총 29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을 포함하면 약 190쪽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법안이 아닙니다. 지방정부의 권한, 조직, 재정, 사무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특별법입니다. 약 43개의 의무 및 재량에 관한 권한과 사무가 이양됩니다.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법 목적입니다. 제1조 입법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 일교체제 극복,
지방인구 감소 대응, 대전 충남 통합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지방분권 실현, 경제과학 수도 조성, 주민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 기여, 즉 출발점부터 지역 싸움이 아니라 국가 구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중앙정부 사무의 실질적인 이양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시에 우선 이양하도록 명문화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 노동, 보험부터 시작합니다. 이 분야들은 단순히 이름만 내려오는 사무가 아닙니다. 집행하고 감독하고 돈을 집행하고 처분까지 해야 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들이 내려오는 순간 조직, 인력,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이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만들어낸 행정 작동의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양되는 사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사무입니다. 환경사무 이양은 집행권이 오면 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대기오염 관리가 특별시로 이양되면 측정망을 운영해야 하고 개선명령을 발동해야 하고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건 기존 조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업무량에 맞는 조직 징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고용사무입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오면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 특별시는 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조직과 예산 집행 조직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확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사무입니다. 노동사무는 현 정부와 민주당에서도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감독권은 인력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 사건을 처리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와 사법조치를 연계하려면 조직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보훈사무입니다. 보훈사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행정은 자동으로 조직이 커진다. 보훈대상자 심사, 급여, 지급, 의료, 주거 연계, 복지, 중복 조정까지 사람 중심 행정이기 때문에 이론과 조직 징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통합특별시 특별법이 사람을 늘리자고 만든 법은 아닙니다. 중앙사무를 넘기다 보니 사람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법안이 말하는 사무 이양은 권한만 넘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 기능 하나를 통째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 시행 후 중앙정부에 명시된 사무는 반드시 이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통합특별시가 특별한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